안녕하세요. 저는 코드체인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김선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크립토그래픽 소티션 문제와 이거를 알고랜드에서 어떤 식으로 풀고 있는지를 먼저 발표할 계획입니다. 먼저 크립토그래픽 소티션 문제는 이제 암호학적으로 어떤 커미티를 선출을 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그냥 기존에 누군가가 뽑아주는 것과는 달리 개인이 각자가 계산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를 알고 이거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노드는 각자 그들이 당첨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게 개인이 계산한 만큼 다른 데에다 공표했을 때 다른 노드들이 이게 맞게 계산돼서 검증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소티션에서 한 번 뽑은 거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하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서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생성했는지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티션의 결과, 그러니까 선출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결과가 프라이빗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랜덤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이제 아까 제시한 크립토그래픽 소티션 문제를 푸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제 위트넷이라는 곳에서 디지털 시그니처 형태로 저 문제를 풀어보자 하고 제안한 사항이 있는데요. PPT를 보면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 해시를 하고 시그니처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시를 한 다음에 그 값이 큰 만큼, 그러니까 전체 해시 숫자가 이루어지는 공간 내에서 그게 해시 값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뭐 크면 클수록 투표권을 많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때 이것이 아이덴티티로부터 생성될 수 있고, 자기의 프라이빗 키로 시그니처를 생성하면 자기 아이덴티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한테 공개했을 때 퍼블릭 키로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시그니처의 특성에 따라 꽤 랜덤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세 가지 점은 만족시키지만, 그치만 랜덤적으로 시그니처를 랜덤으로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의 메시지에 대해서 생성할 수 있는 시그니처가 한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한 큰 값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시도할 수 있을 만큼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충분히 큰 시그니처를 얻었을 때 이게 내 표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시그니처를 사용한 스킴을 그대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바로 VRF라고 불리는 Verifiable Random Function인데, Verifiable Random Function이 작동하는 기작은 보시는 그림과 같아요. 먼저 시크릿 키와 어떤 시드 값을 주면, 랜덤 함수처럼 시드 값을 주게 되면 랜덤한 아웃풋 하나와 그것이 시크릿 키로부터 생성되었다는 프루프 한 개가 생성돼요. 그리고 이것이 VRF로부터 생성된 값이 맞는지 검증할 때는 반대로 시크릿 키에 해당하는 퍼블릭 키 그리고 랜덤한 아웃풋, 프루프를 주게 되면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퍼블릭 키에 매칭되는 시크릿 키로 생성한 랜덤이 맞습니다 혹은 아닙니다의 결과를 돌려주는 함수죠. 그래서 이것은 1대1 매칭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그니처하고 달리, 그래서 아까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점을 메우면서 소티션에 사용될 수 있죠.
뭐 VRF의 그 간단한 특성을 알아보면 그 유니크니스를 지녀서 어떤 다른 증명을 줬을 때 그것이 밸리드하다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는 다른 그 증명이 존재하지 않고 어떤 랜덤 값을 줬을 때 그것이 그 다른 메시지에 대해서 생성돼서 그 컬리전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랜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랜덤 함수인 만큼 꽤 그 랜덤하게, 수도 랜덤하게 그 하나의 시크릿 키에 대해서 보이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고랜드는 VRF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소티션 문제를 해결했는데, 대신 제약 조건으로 한 가지 건 게, 이 소티션 문제를 해결할 때 그들이 가지는 그들의 결정되는 랜덤 값은,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는 횟수는 꼭 그 토탈 웨이트, 그러니까 자신이 체인에서 갖고 있는 지분에 비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 그 시빌 어택을 막기 위함인데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노드가, 한 유저가 그 위원회로서 표를 갖게 될 확률은 그가 가진 총 지분의 퍼센트에 비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VRF를 사용해서 구현했어요. 일단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 뭔가 좀 수식들이 써 있는데, 여기서 파라미터로 주게 되는 값은 스레시홀드라고 불리는 타우 값, 그리고 시드, 그리고 자신이 선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인키, 시크릿키 하나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사실 롤이라고 불리는 거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게, 알고랜드의 체인 특성상 당첨될 수 있는 롤이 많아서 뭐 그 밸리데이터로 선출될 수도 있고 뭐 프로포저로 선출될 수도 있고 이런 롤이 많기 때문에 저런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의 롤만 선출하게 된다면 저 값은 그 변수에서, 그러니까 인자에서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그 스레시홀드 타우가 의미하는 값은 expected number인데, 예를 들어 내가 30명이 위원회로 선출되길 원한다고 그 스레시홀드를 30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30으로 확정 짓는다고 위원회가 30명 선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단지 기대값이 30이고 30 주변에서 31명, 29명 주변의 분포가 넓은 그런 확률적인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 이 소티션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셀렉션 되는 횟수는 시빌 어택, 그러니까 계정을 나눠서 여러 번의 기회를 나눠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돈을 한 곳에 합쳐서 한 명이 그 소티션을 하는 것에 그 당첨 확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세팅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실 수식만 보고는 쉽게 알기 어려우니 뭔가 비유적인 설명을 들자면, 각자는 자기의 그 지분을 갖고 있고 그 가진 지분만큼의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B라고 써 있는 애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서 뭔가 분포가 되는데, 결국 식이 의미하는 값은 자기는 지분에 따라 동전을 던질 수 있는 그 횟수가 지분에 따라 늘어나게 되고, 결국 당첨되는 동전의 수 대신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 그 확률이 좀 바이어스된 동전인 거죠. 그래서 자신은 결국 J 파라미터 만큼 동전이 당첨되면 나는 J만큼의 투표 횟수를 얻는다를 의미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바이어스된 동전이 당첨될 확률은 토탈 지분에서 뽑히길 기대하는 만큼으로 설정하면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에게 당첨된 동전 횟수만큼 투표를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그 공간에서 두 번, 그러니까 전체 지분이 2라고 했을 때 자신이 전체 지분이 2고 전체 후보자 수가 4명인데 1명을 뽑는 상태의 그림이라고 하면, 그림은 이것과 같은데요. 개인은 동전을 던져서 0번의 그 투표권을 얻을 확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1번을 얻을 확률은 저만큼, 2번을 확률을 얻을 이만큼으로 기대값이 총 4명이 다 던지게 된다면 기대값은 2명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 확률 분포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값이 아까 VRF 함수가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해시 공간에서 내 VRF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티션이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능한 어택을 생각해 보면, 해시값이 VRF에서 나온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얻게 되니까, 어떤 악의적인 유저가 체인을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다면 최대한 큰 VRF 값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치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VRF로 나온 값이 아니면 베리파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랜덤이라고 제출한 값이 베리파이 함수를 거쳐서 이것은 당신의 퍼블릭키에 해당하는 시크릿 키로 생성한 랜덤 값이 아닙니다를 아닙니다로 판명나게 되면 애초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유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아까 인자로 들어갔던 시드를 컨트롤 해보기, 혹은 롤 팩터를 컨트롤 해보기, 혹은 마지막 희망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이거를 1원씩 가진 100만 명의 유저로 나눠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이런 시도들이 가능한데, 일단 시드 값은 시스템 와이드하게 모두에게 체인에서 결정되는, 그리고 바로 직전 블럭에서 결정되는 값들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힘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롤 팩터는 항상 고정된 상수값을 사용하거나, 혹은 저희 코드 체인 쪽에 적용하게 된다면 롤 팩터는 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은 불가능하고, 마지막 공격이 가능한지만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11어택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동전 던지기의 비유를 했듯이 여기서 뽑힐 확률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한 번 던진 x라는 파라미터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y라는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그 둘을 더한 것도 이항 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알고리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1원씩 가진 100만 명의 유저로 나눠서 소티션에 참여한다고 해도 한 명이 100만 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확률로 선출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게 공정한 투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까 제시했던 소티션 문제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씨가 살짝 밀렸네. 이거는 혹시나 알고랜드의 페이퍼를 읽게 된다면 오타가 하나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결정하지 않은 값이 시드 초이스인데, 소티션에서 시드 값이 결국에 랜덤 값으로 이끌어지는 초기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라운드에서 시드는 모두에게 다 알려지고 같은 시드로 각자의 시크릿 키로 계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명에 의해서 통제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시드 값을 고르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돼선 안 되고, 네. 그런 게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그 알고랜드 쪽에서는 그 시드 값을 정할 때 이전 시드의 현재 라운드를 컨캣한 것을 그 어떤 정해진 유저의 VRF 값으로 다시 선출하는 방식, 이렇게 계산을 정하고 있고, 만약에 그 프로포즈된 블락이 빈 블럭이다, 그런 경우에는 VRF가 아니고 일반 해시를 사용한다. 그래서 정해진 유저는 누구예요? 여기서 정해진 유저는 그 되게 많은 팩터들이 고려되어 있는데, 정해진 유저는 가장 마지막으로 확정된 블럭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블럭의 타임 스탬프를 봤을 때 자신들이 그 무슨 안전하다고 믿어지는 그만큼의 그 타임을 다시 뒤로 거슬러 가서 그때 프로포저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정하게 된 것에는 그 알고랜드가 사용하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BA-스타라고 그 저희가 가지는 텐더민트하고는 그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안정성 있는 그 밸류를 선택한 것 같은데, 만약에 VRF를 저희 쪽에서 그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설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는 어떻게 제안하고 싶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알고랜드 쪽에서는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 커미티 일렉션의 문제를 봤는데, 그럼 커미티 일렉션이 되니까 커미티 인원수를 그냥 한 명으로 설정해서 expected를 1로 설정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대값이었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스레시홀드를 1로 설정하면 1이 당첨될 확률은 36%고 나머지가 당첨될 확률이 그 총 64%로 그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당첨되지 않고 특히나 0명이 당첨됐을 경우에는 블럭이 프로포즈 되길 원하는 라운드에서 아무도 프로포즈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기로 합시다.